안녕하세요. 춘천 YMCA 인터넷 방송국에서 직업을 소개하는 잡으러 가자에서 MC를 맡은 최정훈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어색하더라도 좀 참고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가 오늘 처음 소개할 직업은 교사인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저희가 오늘 만나뵐 선생님은 춘천 성수교등학교에 근무 중이신 방찬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교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교사는 그래도 학교 가면 많이 보잖아, 그지?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래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겠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교사는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하고 다르게 학생들의 그런 지적인 영역, 그런 지식뿐 아니라 어려운 말을 쓰면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좀 더 바른 그런 인간으로서 커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이제 교사의 일이 아닐까 싶어. 다음으로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은 사범대학교라는 곳에 가야 돼. 무슨 교육과라고 불리우는 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할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와. 그럼 이제 교사가 되고자 했을 때 그 첫 번째 관문 정도를 통과한다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범대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거든. 점수가 높아요. 대학이 모든 사범대학들이. 그래서 일반 학과를 가더라도 그 학교에 개설된 교직 과목이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면 꼭 들어야 되는 과목 요걸 들어라 라고 개설된 게 있어. 그래서 사범대학이 아닌 다른 과를 가더라도 그 교직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가 교사라고 불리울 수가 있겠지. 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교사를 하게 된 계기. 우선 나는 고3 때 원서를 쓸 때 교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고 선생님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다. 그 영향을 좀 받았어. 그래서 대학생활 하면서도 사범대학교 나왔거든. 근데 대학생활 하면서도 교사가 되고자 하는 큰 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교생 선생님으로 이제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을 상대했을 때도 재밌긴 했었지만 나도 교사가 되지만 이런 큰 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저런 나름의 방황을 겪다가 교사가 됐어. 우연찮게 여하튼 어떤 기회가 왔고 그래서 교단에 서게 됐는데, 교단에 선 다음에는 이게 천직이구나, 학생들을 대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게 된 것 같아요. 교사가 되려면은 성적이 어느 정도나 맞춰야 되는지. 교사가 되려면 성적은 많이 좋아야지. 우선 수시로 갈 때 교사가 되려면 수시로 갈 때는 거의 인문계열에서 탑이라고 보면 돼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쪽 사범대학도 있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근데 그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내신 평점으로 1점대가 나와요. 우선 어떻게 원서를 써볼 수 있고, 정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사범대학 얘기고,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그냥 영문학과, 국문학과 가서도 영어교육 자격증, 국어교육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상위권에는 들어야, 상위권 소리는 들어야 어떻게 도전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 교사 자격시험이 임용고시가 있잖아요. 그 임용고시를 볼 때 전공 과목만 보나요? 임용고시는 교사 자격시험이 아니라, 교사 자격증은 아까 말했다시피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진짜 국공립학교 교단에 설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는 게 임용고시고,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현재 체제는 교육학,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거든. 그래서 교육학 시험을 보고 아울러 내가 국어 전공이면 국어 시험, 영어 전공이면 영어 시험.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 시험을 보고, 그렇게 두 종류의 이제 큰 분류로 나눈다면, 물론 세분화되면 전공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만 우선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 임용고시 합격을 하면 발령을 바로 받나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 인원을, 또 과목마다 다른 인원을 이제 뽑는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꽉 차 있다, 많이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퇴직하실 때까지 신규 발령자는 기다려야겠지. 그래서 바로 발령을 받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합격하고 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런 어떻게 하다라고 하지? 지시사항을 어떻게 하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바로 발령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공립학교는 국공립학교는 아까 말했다시피 국가에서 보는 시험 임용고시를 통과했을 경우 이제 각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사립학교는 법인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에서 선생님을 선발해서 이제 자기 학교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을 많이 봤어요. 자체 시험으로 보고 수업 시험, 면접 등등등으로 해서 선생님을 선발했는데 최근 추세는 사립학교까지도 1차 필기시험은 임용고시를 보게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한 인원이 이제 이 학교에서만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에 지원해서 이제 그 학교만의 시험, 수업 시험, 면접 등등의 여타 시험을 보고 이제 선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교사가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 봉급. 솔직히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 호봉이라는 말을 써. 호봉. 내가 오래 근무하면 호봉이 높아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가정하에 구호봉인가 그렇게 시작을 할 거야. 그랬을 경우 잘은 모르겠는데 초봉이 한 150만 원 정도, 그거보다 조금 상향되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오래 근무할수록 돈은 많이 받겠죠.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힘들 때 좀 설명해 주세요. 보람을 느낄 때 우선 대부분의 선생님이 그렇겠지만 학생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남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랑 피도 안 섞인 남이었는데 학급이라는 또는 학급 교실에서 만난 인연으로 나랑 친해지고 아울러 선생님 같은 경우 나는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 학생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되게 쉽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 근데 누군가가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누군가가 나에게 존경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힘든 순간도 물어봤나? 네. 힘든 순간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학생들이 내 기대에 못 미쳐요. 또는 무슨 사고를 치거나 말썽을 부렸어. 근데 제가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그거는 크게 속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찌 보면 아직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내가 아무리 잘 다독이고 뭐 타이르고 그런다 하더라도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때문에 힘들진 않은 것 같고 글쎄 이게 아무래도 조직이란 말이지. 성인이 비성인을 가르치는, 이끄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긴 했지만 학교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다른 교사와의 관계 그런 데 있어서 만일 학생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를 경우 오는 갈등 그런 건 솔직히 지금 말을 하자면 뭐 3박 4일은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나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그치? 오케이. 교사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우선은 있잖아 열심히 공부하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곧잘 한다 생각을 했어.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모자란 구석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 고로 자기가 어떤 과목 선생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그 과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양한 학생들을 대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학생을 대할 때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되게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울러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